안녕하세요. 메리토코 신일사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 실망,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선화, 도미노 피자 실적 발표입니다. 자, 오늘은 뭐 큰 지표 발표는 없는데요.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지수가 있죠. 자, 지금 그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발표됐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 발표됐죠. 그 다음에 댈러스, 그러니까 텍사스 지역이에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됐죠.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지수들의 이 지금 기준점은 0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그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지수가 지금 그 안 좋게 나왔죠. 근데 지금 연방준비은행 댈러스에서 발표된 것도 지금 안 좋게 나왔거든요. 물론 지금 그 S&P 글로벌에서 발표되는 플래시 예비치죠. 예비치에서 제조업 지수가 좋아졌는데 비제조업인 서비스업이 50을 깨고 49.7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거든요. 왜냐하면 서비스업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만 회복되거나 그냥 뭐 원래 제조업은 중요도가 떨어지고 크게 좋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 서비스업이 지금 그 심리지수가 좋지 않아지는 가운데 제조업마저 또 좋지 않아져 버리면 이제 제조업, 서비스업이 다 안 좋은 지금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기업에다가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라든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 가게에다가 물어보는 거고 우리가 크게 가게랑 기업이 있다고 보면은 가계의 심리지수도 지금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서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럼 한 축인 가계도 안 좋고 기업에다가 물어보는 것들 있죠. ISM이라든가 S&P 그리고 이렇게 연방준비은행에서 물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일단 다 안 좋단 말이죠. 심리지수가 다들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이제 댈러스니까 텍사스 지역 위주인데 텍사스의 100개 이상의 거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서 여기에 이제 6개월 동안의 뭐 예측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설문조사죠. 예측치가 12.8인데 마이너스 8.3이 나와버렸습니다. 플러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12.8인데 플러스 8.3이면 예상치 하에더라도 그래 뭐 제조업 좀 나빠졌구나 하는데 지금 이게 아예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아예 다르게 나올 정도로 오차가 심해져 버렸던 거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ISM이나 S&P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그 제조업 설문조사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 한 지역에 어떤 텍사스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세제 혜택을 많이 주면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들 기업들이 이제 본사도 그렇고 공장도 텍사스로 옮기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조업 지수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중요도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한 지역이고 그리고 변동성이 커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25년도 1월 달에 이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0.5가 예상됐는데 14.1이 나오잖아요. 그전에는 마이너스 11.3이 예상됐는데 3.4가 나오고 그전에도 마이너스 9.6이 예상됐는데 마이너스 2.7이 나오고 이게 사실 예상치랑 실제치가 너무나 차이가 커요. 그렇죠? 이거는 예상을 정말 엉터리로 한다기보다는 원래 이 지표 자체가 굉장히 흔들림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마이너스 2.7 거의 뭐 0에 수렴하는 0에 가까운 마이너스였고 3.4, 14.1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댈러스 지역의 제조업 종사자들의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했더니만 완전히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이면 뭐 뉴욕 그리고 필라델피아, 댈러스 각 지역 그다음에 ISM, S&P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합쳐보면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요거 하나가 안 좋았다면 아 댈러스 지역만 안 좋겠구나 하지만 지금 뭐 서비스업도 지금 50을 깨버리고 S&P에서 그리고 제조업도 조금 올라가는 것 감은 있지만 제조업이 이게 조금 올라가더라도 전체를 뒤집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떨어지고 하여튼 지금 가계와 기업의 이 심리 상태가 다들 좀 악화되어 있습니다. 향후 물가 상승률에 대한 그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 때문이겠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특이하죠. 주말에 발표를 하고 순이익을 발표 안 하고 영업이익만 발표합니다. 자, 왜냐? 우리가 흔히
야,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뭐 애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더라. 그다음에 뭐 요즘에 도미노 피자를 샀다더라. 컨스틸레이션 브랜드를 신규 매입했다더라. 이거는 주식을 산 거잖아요. 그 주식을 산 그 가치에 대한 이득은 여기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이건 정말 순수하게 버크셔 해서웨이의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투자 수익에 대한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순이익, 그게 아니고 여긴 영업이익만 표시를 해줘. 그래서 오퍼레이팅 어닝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주주서한을 이제 발표할 때 앞에 머리끌 같은 거를 하는데 이런 기업은 사실 거의 없죠. 우리나라 기업들 보세요. 맨날 그 투자들 벗겨먹으려고 하고 막 먹튀를 하고 쪼개기 상장에 엄청 난리죠. 우리가 선진국 증시라고 하죠. 우리나라 피눈물 흘린 개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들 다 그 주식 다 그만두고 그럼 또 새로운 사람들 들어오죠. 새로운 사람들 통해서 또 사기를 쳐요. 근데 여기서는 뭐 이게 하루만 그랬다면 못 믿겠지만 몇십 년 동안 이래왔죠.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 앞머리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고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자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항상 작성한다고 써놨어요. 워렌 버핏이 쓰는 거죠. 직접 주주들한테 보내는 편지죠. 그렇게 써놓으면서 또 슬픈 얘기를 하죠. 난 올해로 94세다. 이 주주 서한을 쓸 때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슬프죠. 그렉 아벨 후계자가 이제 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어떤 그동안의 이런 문화들, 그렇게 항상 CEO와 투자자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썼던 거. 그다음에 내가 노년으로서 물러날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쓰면서 그렇죠. 투자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게이코가 핵심이죠.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게이코라는 손해보험회사가 핵심입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죠. 그 보험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언더라이팅 수익이죠. 보험 인수 수익을 가지고 결국 나머지들을 굴려가는 건데 지금 이 보험이라는 거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게 돈을 먼저 받은 다음에 먼 미래에 사고가 났을 때 그것도 사고가 작게 나진 않죠. 사람들이 사고가 작게 나기보다는 한 번 날 때 엄청나게 큰 목돈이 들어가니까 들어놓는 거죠. 그거를 받아가지고 운용을 하다가 큰 어떤 뭐 자연재해나 뭐 이런 것들이 오지 않으면 크게 나갈 돈이 없는 거죠.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이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게이코의 보험 사업, 이걸 오랫동안 가져왔었던 거고 당연히 여기 보면은 덩어리가 가장 큰 거는 위에 보험입니다. 인슈런스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철도죠. 이거는 워렌 버핏의 그 뭐 후계자는 아닌데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도 철도주를 갖고 있잖아요. 철도주가 굉장히 안정적이래요. 왜 철도주를 사람들은 다 한물 간 사업이라고 하죠. 요즘에 철도를 누가 다녀? 전기차 시대에. 근데 아직도 곡물이나 광물이나 이런 것들 철도로 안정적으로 실어 나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빌 에크먼이나 워렌 버핏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는 이 게이코 손해보험을 위주로 한 이 보험 요쪽이 압도적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을. 그다음에 요 지금 BNSF 요 철도주, 그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지분을 갖고 있던가 자회사들이죠. 여기에 뭐 그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데어리퀸이라는 무중력 아이스크림 있죠. 이게 거꾸로 해도 쏟아지지 않는 그 아이스크림. 뭐 빌 게이츠랑 그때 일일 알바를 갖다가 잘못해서 쏟기도 했지만 에피소드로 어쨌든 그런 주식들이 속해 있죠.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만 표시를 한다고 했죠. 지금 이 순이익은 표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474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지금 영업이익이 보험 인수사업, 보험 사업에서 보험 투자 수익이 41억 달러고 4분기에는 145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보험 사업에서 역시 큰 것을 지금 만들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언론에 많이 나왔죠. 왜 이렇게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냐. 야, 이거 워렌 버핏 지수도 있잖아요. 뭐 GDP 대비해서 뭐 시가총액에 저기를 해서 버핏이 만든 건데 이 지금 현금을 너무 많이 쌓아두고 있는 거 아니냐. 버핏이 뭔가 이제 뭐
99년도 뭐 IT 버블 그 전처럼 뭔가 느낀 거 아니냐. 이게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걸 보면서 물론 다 해석이 틀릴 수 있지만 대부분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대부분 투자자, 소비자들도 그렇게 판단했죠. 야, 워렌 버핏이 저렇게 돈 많이 쌓아놓고 있는 거는 분명히 위기를 느껴서 저런 거다. 지금 다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근데 여기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식 위주고, 그렇죠? 그렇게 보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3,342억 달러 연속 증가하여서 2024년도 말에 지금 쌓여있는 보유 현금이 사상 최대치가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맨날 자기 테슬라 요 돈으로 사라고 해도 꼬셔도 안 사죠. 테슬라는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리입니다. 자, 성과 및 전략에서 버크셔에서는 189개 운영기업 중에서 53%가 수익 감소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예상보다 강력한 실적을 달성했다. 당연히 이 주도하는 섹터가 리드를 해버렸기 때문이죠. 개이코와 재산 손해보험 인수가 주도하는 보험의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기후 관련 재해로 인한 보험 위험 증가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투자 수익, 국채 수익률 상승은 투자 수익의 주요 증가에 기여했다. 그리고 주요 인수,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의 소유권이 92%에서 100%로 39억 달러로 증가했다. 그다음에 실수를 한 게 있답니다. 워렌 버핏이 과거의 투자 오판과 신속한 오류 수정의 중요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세히 원문에 나와 있고요. 승계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아까 나는 94세고 앞으로 이제 곧 그렉 아벨이 이 주주 서한을 쓸 때가 올 것이다. 그렉 아벨이 CEO로 취임할 예정이고요. 투명성과 주주 가치에 대한 헌신을 강조한다. 버크셔 회사의 세금 영향. 이 회사는 2024년에 기록적인 268억 달러의 미국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268억 달러면 웬만한 회사의 시가총액입니다. 이 돈을 어디서 냈을까? 버크셔 회사에는 역사상 배당을 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만큼 버크셔 회사의 주주들은 이 회사를 믿는 거죠.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네 왜 그렇게 현금, 아까 보셨죠? 현금 쌓인 거. 현금 저렇게 많이 쌓였는데 왜 우리한테 배당 안 해? 너 어디 뒷돈 빼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워렌 버핏을 믿은 거예요. 배당을 하지 않고 저 많은 189개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를 오히려 시세 차익으로 돌려줘. 너를 너무 믿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고 배당을 안 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법인세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아까 말한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운영하는 영업 수익 쪽이 있고 이런 투자 수익이 따로 있습니다. 완전 별개예요. 웨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같은 주요 기업 소유한 지분 가치가 2,720억 달러다. 이건 아까 영업이익에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정말 그 게이코랑 이 철도 회사를 운영해서 하는 운영 수익이어야 되는데 이게 섞여버리면 혼재가 되고 특히 이런 것들은 변동이 심하기 때문이죠. 보험하고 철도는 변동이 상당히 적은 사업이지만 애플이 물론 필수 소비재로 인식을 해서 이거를 IT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유한 지분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어떤 영업 그 섹터에 비해서 훨씬 변동성이 심합니다. 자, 현금 준비금입니다. 주로 미국에서 주식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강화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뭐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오히려 미국에 있는 주식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강화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이 멘트가 나옵니다. 일본 투자죠. 이거를 줄였느냐 마느냐인데 그때 TSMC에 단타를 쳤잖아요. 물론 워렌 버핏이 단타 스타일은 아니지만 TSMC에 했다가 나는 지금 사실 일본이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대만의 침공, 중국이 대만에 침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투자를 했어요. TSMC 단타를 치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토추, 마루베니,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5개 일본 무역회사의 지분을 확대했습니다. 정말 아쉽죠.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자, 재산 손해보험의 위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버크셔의 PC 보험 부문은 강력한 인수 및 투자 수익의 혜택을 받으면서 핵심 사업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미래 전망입니다. 버핏은 자본주의와 미국의 장기적인 성장 염려에 대해 남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발생하면 대규모 고수익계의 투자 계획이다. 미국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촌, 엉클, 우리 돈을 잘 써주세요. 그래서 주주분들이 뭐 돈을 많이 받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니까요. 자, 2025년 연례 주주총회는 5월 3일 오마하에서 열립니다. 자, 몇 번 더 지금 나올진 모르겠으나 찰리 먼거 옹은 돌아가셨고, 자, 5월 3일 날 열리고요. 그렉 아벨 같이 나오겠죠. 후계자니까요.
자, 그래서 이 보고서는 버핏의 특징적인 재무 인사이트, 솔직한 성찰, 버크셔 회사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낙관론을 반영합니다. 이러면서 마쳤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항상 아핀덱스 부록으로 이렇게 나와요.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자, 1995년부터 S&P 500하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운영 수익을 이렇게 1대1로 정말 맞짱을 하는 거죠. 보세요. 작년에 S&P 500 좋았죠. 그래도 이겼어요. 버크셔 해서웨이 25.5, S&P 500 25% 수익률 이겼죠. 자, 지금 95년, 이게 65년부터죠. 64년부터 2024년도까지 거의 50년짜리죠. 퍼센트 보세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550만 %입니다. S&P 500이 50년 동안 얼마 오른지 아세요? 3만 9천 %. 말도 안 되는 수익이죠. 550만 %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대단한 수익률이고요. 자, 빨리 가겠습니다. 이번 주 그 실적 발표입니다. 자, 도미노 피자가 있고요. 쭉 있어요. 홈디포도 있고 카바도 나오고 로우스, 엔비디아 뭐 제일 지금 요즘에 이번 주에 지금 가장 주목하는 건 이거죠, 사실. 그다음에 이제 후브도 나오고 쫙쭉 나옵니다. 자, 오늘 도미노 피자 볼게요. 뒤로 가겠습니다. 도미노 피자 워렌 버핏이 또 저희 풀 코퍼레이션 수영장 만들어주는 업체랑 같이 인수했었잖아요. 자, 도미노 피자는 조금 삐뚤어진 갈비대 같이 생겼는데 배당을 많이 줘. 성장회사인지 아는데 배당을 많이 줍니다. 과거 실적도 좋아요. 근데 인기가 너무 많아요, 주식이. 그리고 재무제표가 조금 안 좋고 미래 실적이 불투명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실적 나왔습니다. 1.44 빌리언 플러스 3% 증가했고요. 순이익 플러스 8% 증가했습니다. 주당 수익도 플러스 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6% 증가했습니다. 자, 이 지금 도미노 피자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미국의 직영점이고요. 오운드니까. 그다음에 미국의 프랜차이즈,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그다음에 국제 프랜차이즈, 그다음에 미국의 프랜차이즈 광고 수익입니다. 지금 광고 수익이 플러스 12%로 가장 많이 올랐죠. 근데 여기서 매출 비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서플라이 체인. 바로 이거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또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가맹점주에게 막 강매를 해가지고 밀가루를 100원에 사갖고 1000원에 막 넣고 막 이런 건데 얘는 같이 공생관계예요. 여기서 서플라이 체인에서 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이 매장 비교 대상 매장 매출 같은 경우에는 도메스틱하고 인터내셔널로 나눠져 있는데 국제는 2.7로 올라가는데 미국 도메스틱이 0.4로 조금 줄어들어서 안 좋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마무리 해야겠네요. 자, 488.93, 5.74만 오르면 되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거의 도달됐어요. 모더레이트 바이 8바이 5홀드 원셀이에요. 자, 오늘은 월봉만 보겠습니다. 자, 50개월선 지나가고 있죠. 자, 50개월선 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가 2022년도에 약간 지금 여기서 흔들렸어요. 그러다가 지금 뚫고 올라가서 다시 지금 이 50개월선에 지지되는 모습들을 보이죠. 워렌 버핏도 최근에 매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50개월선에 붙었으니까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도미노 피자 오늘 실적 발표도 나왔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회사가 산 회사기도 해서 갖고 왔고요. 자, 버핏이 94세의 나이지만 100세 이상까지 사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죠. 자, 버핏 황혼의 열정 아직도 달 꺼진 철기만큼 뜨겁다.